미국으로부터요 버림 받았다? 그런데 중국으로부터 총바지가 된다? 이거는 뭐 최악이죠. 반갑습니다. 김영은 TV입니다. 자, 세셰가 악재가 막 이곳저곳에서 터지고 있는데요. 이 1,500원 환율 찍었다가 다행히 조금 떨어지기도 했는데 그 악재에 이어서 가장 든든한 백이다 라고 생각하는 중국발 악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침몰하는 시진핑 호에 올라탄 이재명, 지 죽을 짓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 베이징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있는데요. 2026년 중국의 이 전국 인민대표 대회, 그러니까 전인대가 개막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시진핑 집권 이후에 참석 대표가 최소로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뭔 일이 있었냐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을 건데요. 자, 전인대가 뭐냐부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명칭은 뭐 좋습니다. 뭐 전국 인민 대표 대회다라고 하면서 뭔가 뭐 좀 자율적인 느낌 그리고 뭔가 평화로운 느낌이 나지만 결국은 뭐냐 뭐 거수기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헌법상 중국의 최고 국가 권력 기관인데요. 대한민국 뭐 국회랑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뭐 하냐? 뭐 법률 제정도 하고요. 개정도 하고요. 국회 예산도 심의하고요. 국가 주석, 국무총리 뭐 이런 사람들 선출도 하고 임명도 하고 그러나 누구 맘대로? 시진핑 맘대로다라는 거죠. 보통요 매년 3월에 열리는데 한 3,000명 정도 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최소로 모였다라는 건 뭔가 내부적으로 움직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원래요 이 중국의 마오쩌둥 이후에 죽고 난 다음에 권력 독점을 막기 위해서 이 집단 지도 체제 그리고 임기제가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거를 깨트린 게 누구냐? 시진핑이다라는 거죠. 자, 1대 마오쩌둥 신중국을 건국하면서 장기 집권을 했고 개인적인 숭배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을 2대 덩샤오핑이 개혁 개방을 단행하면서 탁 막았습니다. 그리고 10년 주기로 권력을 이양한다라는 기틀을 마련했죠. 이때까지만 해도 중국이요 지금의 중국처럼 이렇게 뭐 부패하고 타락하고 아우 냄새 뭐 이런 느낌 아니었다라는 거죠. 자, 3대가 장점인 10년 집권 후에요 후진타오에게 아주 평화적으로 권력을 이양했습니다. 자, 그리고 4대가 후진타오인데요. 이 후진타오 여러분들 귀에 쏙쏙 들리지 않습니까? 이거 이준석이가 후진타오 존경한다라고 해가지고요. 하버드에 입학할 때 에세이를 썼다라고 합니다. 자, 거기에 후진타오. 이 사람도요. 10년 집권 후에 시진핑에게 권력을 이양했습니다. 지금 다 살아 있습니다. 후진타오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권력을 딱 이양받은 이 시진핑이가 어떻게 했냐? 10년 임기 관례 깼습니다. 지금 장기 집권 중입니다. 국가주석 이연임 초과를 금지한다라는 이 조항을 완벽히 삭제하고요. 지금 사상 3년임 하고 있습니다. 15년째 집권하고 있는데 사실상 뭐 종신 집권의 길을 열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죠. 중국 내부에서는요 지금 정치적인 갈등이 좀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지 이 최소의 인원이 기록했다라는 건 자, 표면적으로는요, 뭐 효율성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상은 시진핑 1인 독재 체제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거부감 그리고 숙청의 공포가 그게 달했다라는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이요, 뭐 겉으로는 되게 빵빵해 보이죠. 미국을 상대로 뭔가 어깨 빵 딱 들어가가지고 잽잽잽 날리고 있고 뭐 그런 것 같은데 자, 여러분들 마두로가 축출되고요. 이란이 박살이 나고 있는 상황인데도 중국은 어떻게? 미국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뭐 이란의 찐찐이다라고 하는데 비행기 하나 날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아유 그 트럼프 그러지 마. 이 정도만 외치고 있지 뭐 직접적인 개입 없죠. 자, 그런 이유가 뭐냐? 속이 문드러 터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팔경이라는 천문학적인 부채 늪에 빠져가지고요. 지금 중국이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국이 이제 부상한다 이것보단 지는 해 아니 뭐 추락하는 별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그런 중국에 올인하고 있는 게 이재명 정부라서 골이 아프다라는 겁니다. 중국 시진핑 체제 붕괴의 신호 요거 한번 촉 받아가지고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여기에 올라타 있죠. 뭐 하나의 중국. 얼마 전에 이재명은 시진핑한테 가서 셀카 찍으면서 공자의 말씀인 줄 알았다라는 개소리를 짓거리기도 했습니다. 자, 시진핑 동거에 줄 서 있는 대놓고 반미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 이재명 정부 이 이재명 정부가 가져올 재앙적 시나리오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멤버십 가입으로 응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8경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이 부채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 이미 중국 경제는 파산 선고를 때린 상황이고, 더 쉽게 얘기하면 지금 박리담회식으로 경제를 운영해 왔는데 이제 덤핑 이거를 받아줄 나라를 지금 찾고 있는 거죠. 거기에 지금 먹잇감이 되고 있는 게 대한민국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국 경제는요, 지금 생존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자, 2026년 현재 중국의 부채는 8경 60조 달러. 와, 대단합니다. 자, 이거는요, 중국 GDP 300%를 훨씬 웃도는 수치다라는 거죠. 특히 지방정부에 숨겨진 부채, 지방정부 자금 조달 기구는요, 그냥 폭탄 돌리기 하고 있습니다. 이자조차도 못 갚는 지방정부가 속출하고 있고요. 사실상 국가는 파산 상태다라는 거죠. 여기에 중국 자산의 70%를 차지하는 부동산이요, 지금 붕괴되고 있습니다. 가계와 기업 모두요, 유동성 위기에 빠졌다라는 거죠. 자, 중국 경제는요, 도미노식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돌려막기가 언제까지나 가능할까? 한 곳에서 터지면요, 연속적으로 터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지 2026년의 성장률 목표치가요, 4%대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중국 스스로가 성장의 시대가 끝났다라는 것을 자인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경제만 무너지는 게 아니죠. 시진핑은요, 내부 반발을 누르기 위해서 지 살 깎아먹는 광기에 숙청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 이거 보면서 이재명을 좀 한번 떠올렸는데요. 그렇습니다. 뭐 고놈이고 저놈이고 다 똑같더라고요. 자, 지난 1월에요. 군부 내 실질적 2인자인 시진핑의 오랜 동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장유샤 부주석이요, 전격 축출됐습니다. 리쌍푸 국방부장에 이어가지고 장유사까지 대거된 건 군부 내의 영향력을 극도로 경계하는 시진핑의 불안감이다라고 해석이 되는데요. 이제 지 사람도 못 믿는다라는 거죠. 자, 장유사는요, 시진핑의 가장 오래된 우방이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요, 뭐 엄중한 기율 위반 그리고 부패다라고 내세우지만 실제적으로 봤을 때 잠재적 라이벌에 대한 제거다라고 보는 거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장유사를 침으로 해서 개인적인 충성도도 검증하는 차원이다라는 목적이 분석됩니다. 장유사는요, 시진핑의 부친과 친구 사이였던 혈맹 관계, 홍얼다이, 그러니까 이 장유사의 아버지랑 시진핑의 아버지랑 찐찐입니다. 혁명 세대, 그 밑에 시진핑, 장유사는 혁명 2세대. 그 정도인데도 이렇게 뭐 권위를 유린했다라는 명목으로 목을 베었습니다. 지금 현재요, 중앙군사위는요, 시진핑하고 사정 담당이죠, 장승민만 남은 권력 공백 상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군은 어떻겠습니까? 찐찐 장유사도 목을 치는데 나는 언제 목이 날아갈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공포가 극에 달해있다라는 거죠. 2022년 이후에요, 고위 장성 100여 명이 낙마하거나 실종됐습니다. 중국에서 실종됐다라고 하면 죽었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이제 중국 군 내부는요, 충성 아니고요, 언제 죽을지 모른다라는 생존의 공포만 가득하다라는 겁니다. 자, 군 내부의 이런 불안정은요, 대만 침공과 같은 우발적인 도발 가능성을 키우는 지금 시한폭탄이 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불안정할 때 어떻게 외부로 시선을 돌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죠. 이게 뭐 역사적으로 그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시진핑이 권력을 잃을 위기에 들어선다라고 하면 응집을 위해서 외부로 공격을 가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2027년 대만 침공이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제가 2027년까지 버티지 못할 것이다라고 또 보는 거죠. 자, 중국이라는 거대한 기둥이 흔들리는데 대한민국 이재명 정부는요, 여전히 중국 똥꼬에 줄 서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 패배가 확정된 레드팀에 가담하는 자폭 행위다라는 거죠. 중국 똥 묻으면요, 답 없습니다. 국내 정치에 이준석 똥 묻으면 답 없죠.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요, 이란과 베네수엘라를 단숨에 정리를 하면서 압도적인 힘을 과시하는 이 시점에 내부 붕괴 중인 시진핑과 손을 잡는다, 그 똥꼬에 줄 선다, 이거 제정신 아니죠. 권력은 영원할 수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후퇴조항이 없는 게 아닐까. 대한민국이 너무 깊숙하게 중국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발 빼면 손가락 하나 자르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목을 베어내야 될 정도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진핑에 매달리는 것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요. 자, 이런 게 결과적으로 바로 나오죠.
환율 1,500원 찍고 지금 떨어졌다 찍고 떨어졌다 난리 방구를 피고 있습니다. 코스피 폭락은요, 이제 시장 자체가 아예 대한민국이 친중 반미 노선을 노골적으로 걷고 있으니까 요거는 자유진영에서 이탈된 국가다라고 경고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중국의 경제 위기가 폭발하면요, 대중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이 경제도 연쇄적으로 도산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미국으로부터요 버림받았다? 그런데 중국으로부터 총바지가 된다? 이거는 뭐 최악이죠. 고립뿐만 아니라 아작이 나는 겁니다. 너덜너덜 걸레가 된다라는 거죠. 이재명 정부가요 지금 이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 비단길을 닦아놨더니 이재명 같은 것들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걸레로 만들고 있다라는 거죠. 자, 결론이 뭐냐? 시진핑 체제는요 2027년 4연임을 앞두고 내부 단속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그런데 8경이다라는 이 빛과 군부의 반란이다라는 임계점에 도달했다라는 거죠. 떨어지는 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올인한 이재명 정부, 아니 대한민국 대가는 처참할 것이다 라는 거죠. 빨리 이재명 끊어내지 않으면요 대한민국 이 떨어지는 별과 함께 추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8경 빚잔치의 신복까지 죽이는 이 광기의 시진핑, 그 침몰하는 배에서요 쉐쉐만 외치고 있는 이재명, 이것도 함께 수장시켜야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 언론요 반성해야 됩니다. 이런 진실을 외면한 대가는요 혹독할 겁니다. 전 세계 반미해가지고 살아남는 국가 봤습니까? 전 세계에서 반미해가지고 잘 사는 나라 봤습니까? 평등이니 공정이니 외치면서 파라다이스 어쩌고 저쩌고 다 같이 함께 잘 사는 세상, 니들이 말하는 다 같이 함께 잘 사는 세상 북한이 아닙니까? 북한 보고 좋아 보인다 라고 하면 이건 도라이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영상 널리 공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 어떤 싸움을 해오신 겁니까? 이제는요 많은 국민들, 깨어나는 2030 우파들이요 함께 이 전쟁을 치르겠다라고 각오를 외치고 있습니다. 이재명 탄핵만이 답입니다. 김영은TV였습니다.